2024년 2월 20일 밀라노 패션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첫 패션쇼부터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일본의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오니츠카 타이거의 75주년 기념 패션쇼가 열렸거든요. 오니츠카 타이거의 브랜드 앰베서더 코난 그레이를 위시해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마마무의 화사가 참석했고요. 이날 쇼의 오프닝은 일본의 인기 댄스팀 아방가르디가 맡았는데요. 멤버들은 영화 킬빌에서 우마 서머니 입었던 오니츠카 타이거의 트랙수트 그리고 멕시코 66을 신고 춤을 췄습니다. 또 다른 게스트였던 피아니스트 유자왕은 오니츠카 타이거를 상징하는 노란색 피아노로 연주를 들려주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패션쇼 오니츠카 타이거의 창립 연도 1949년을 기념하는 49개의 룩이 등장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옷이 정교한 테일러링과 다채로운 색을 드러냈고요. 이건 오니츠카 타이거가 최근 프리미엄 패션 시장을 공략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동안 오니츠카 타이거는 도쿄 패션위크,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꾸준히 런웨이 쇼를 개최했고요. 2023년에 는 명품 브랜드가 질비한 도쿄 긴자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 양 옆에 있는 매장 베르사체와 보테가 베네타였고요. 최근 오니츠카 타이거가 패션에 집중하는 건 모 브랜드 아식스와의 역할 분담 때문입니다. 아식스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스포츠 카테고리와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공략하고요. 패션 부문은 오니츠카 타이거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아식스의 이러한 투트랙 전략은 최근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오니츠카 타이거의 밀라노 컬렉션을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가 보여주는 패션이 또 한 번 진화했다. 아식스의 스펙트럼은 그만큼 넓어졌다. 아식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스포츠 패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일본 주식시장에 가파른 상승을 주도하는 브랜드고요. 아식스의 시작 1949년 일본 고베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요. 전직 군 장교였던 오니츠카 키아치로는 일본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는 운동화 회사 오니츠카 타이거를 설립했고요. 오니츠카 키아치로는 신발에 미친 슈독이었습니다. 오니츠카는 문어 오이 샐러드에서 영감을 받은 문어 빨판 농구화를 개발했고요.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집요하게 품질을 개선해 나갔죠. 이후 농구화뿐 아니라 다른 종목의 운동화도 제작했고요. 운동선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한 일본 선수단이 오니츠카 타이거를 신었습니다. 일본의 마라토너 테레사와 토루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 신었고요. 도쿄올림픽에서는 마라톤, 레슬링, 체조 선수들이 신었죠. 특히 동양의 마녀라 불렸던 일본 여자 배구 선수들이 오니츠카 타이거를 신고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런데요, 당시 천하무적이었던 오니츠카 타이거는 스스로 적을 키워버렸습니다. 상대는 미국의 또 다른 슈독이 창업한 브랜드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를 창업하기 전에 필라이트는 오니츠카 타이거의 엄청난 팬이었는데요. 그가 직접 고베 본사를 찾아가서 미국 수입 유통권을 확보한 거죠. 이후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오니츠카 타이거를 판매했고요. 그런데 훗날 양사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기나긴 특허 소송전을 벌이게 됐고 필라이트는 나이키를 창업했습니다. 결국 나이키는 미국 시장을 제패했고요. 그리고 나이키에 맞서기 위해 오니츠카 타이거가 만든 브랜드 아식스였습니다. 아식스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 GTO와 니트 브랜드 제랭크가 합병된 토탈 스포츠 브랜드였는데요. 농구, 축구, 야구까지 다양한 신발과 의류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식스가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분야 러닝이었습니다. 아식스는 젤 쿠셔닝 같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 러너들의 인정을 받았는데요. 1970, 80년대 러닝 열풍이 일면서 아식스의 인기가 폭발한 거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의 발에도, 한국의 자랑 이봉주의 발에도 아식스 러닝화가 있었고요. 그런데요, 2000년대 들어서 아식스의 내리막길이 시작됐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가 축구, 농구는 물론 러닝에서까지 아식스를 압도했거든요. 나이키를 신은 마라토너들이 전 세계 주요 대회로 휩쓸었고요. 일본의 마라톤 대회에서도 아식스 신발은 점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력에서도 마케팅에서도 아식스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아식스는 체육 전공자들이 가성비 때문에 신는 그저 그런 브랜드가 됐고요. 다행인 건 아식스가 이런 굴욕의 시기에도 묵묵히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2002년 패션 시장을 공략하고자 오니츠카 타이거 브랜드를 다시 런칭했고요. 과거의 유산을 재해석하면서 서서히 패션 시장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2016년 아식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디자이너가 등장했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리노브였습니다. 키코의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였고요. 그리고 키코는 자신의 뿌리에서 영감을 얻은 신선한 고프코 룩을 선보였는데요. 그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아식스 신발에도 이식한 거죠. 아식스와 키코의 콜라보 제품은 나오는 족족 메가히트를 기록했고요. 그렇게 아식스는 가성비 브랜드에서 패션씬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우뚝 섰죠. 이후 아식스는 키스, 자운드, 아페세, 어웨이크 같은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했습니다. 헤일리 비버, 카야 거버 같은 셀럽들이 아식스를 신은 모습이 포착됐고요. 거기에 코로나 종식 후 전 세계에 러닝 열풍이 일고 일본 증시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아식스의 실적과 주가는 또 한 번 치솟았죠. 2023년
아식스는 스타렉스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브랜드가 됐습니다. 같은 해 아식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7% 늘어나서 5조 원을 돌파했고요. 2020년 이후 아식스의 주가는 무려 10배 가까이 상승했고요. 사실 저 브랜드 보이도 주 4일은 꼭 러닝을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착용한 러닝화도 늘 아식스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식스 님버스 26를 구매해서 정말 감탄하면서 신고 있고요. 저는 요즘 아식스 매장에 가면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걸 느끼는데요. 예전에는 달리기에 열정적인 아저씨들만 있거나 매장이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패셔너블한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식스의 인기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식스가 오랜 기간 이 순간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그 결과 나이키, 아디다스와는 다른 아식스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고요. 그럼 아식스는 브랜드의 침체기에 무엇을 준비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아식스입니다. 2023년 1월 아식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마인드 게임 The Experiment였는데요. 주인공은 브레인 스포츠계에서 활동하는 체스 선수, 마작 선수, e스포츠 선수, 그리고 기억력 챔피언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주일의 운동을 30분도 안 한다는 거였고요. 아식스는 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돌입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해질까? 랭킹은 더 오를까? 이런 내용을 실험한 거죠. 선수들은 4개월간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놀라웠죠. 4개월 후 선수들의 집중력은 33%, 인지 능력은 10% 상승했습니다. 선수들의 불안 수준은 43% 감소했고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국제대회 랭킹이 75% 상승했죠. 이 실험을 주도한 브랜든 스톱스 교수의 말입니다. 아식스는 이 실험을 통해서 운동이 인지 능력 향상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아식스는 또 한 번 이색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엔 AI가 생성하는 건강한 몸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AI가 보여주는 건강한 몸 이미지는 아주 비현실적이었는데요. 아식스는 이런 이미지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일반인들에게 신체 사진을 기부받아서 AI를 교육하기 위한 데이터를 쌓았고요. 이 주제로 광고 캠페인까지 진행했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AI 이미지를 바꾸고 아식스는 왜 이런 희한한 일을 벌이는 걸까요? 그건 아식스라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아식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라틴어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그래서 아식스가 지닌 사명도 이름 그대로입니다. 다른 스포츠 브랜드는 좋은 기록을 내라, 최고가 되라, 영웅이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식스는 평범한 사람도 운동을 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식스의 모델도 대부분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령 아식스 모델 톰 더니는 런던 마라톤에서 8시간 10분 58초의 기록으로 꼴찌를 한 사람인데요. 당시 혼신의 힘을 다해 완주하는 모습으로 큰 화제가 됐죠. 이렇듯 아식스의 브랜딩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맞춰져 있는데요. 일반인을 위한 러닝 크루와 러닝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패럴림픽을 공식 후원하고요. 2022년에는 정신건강을 위한 응급처치 키트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죠. 저희는 우승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식스의 선수들과 소비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행복은 그 어떤 메달보다 소중하니까요. 저는 아식스가 스포츠 브랜드 분야의 언성 히어로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아식스의 브랜딩이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평범한 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아식스의 노력은 모두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어떠세요? 이러한 아식스 다음 나이키, 아디다스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지 않나요? 2007년 5월 아식스의 첫 번째 콜라보 슈즈가 공개됐습니다. 아식스의 파트너는 뉴욕의 신발 가게 데이비드 지였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지의 직원이었던 로니 피그가 이 콜라보를 성사시킨 인물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훗날 스트릿 패션 브랜드 키스를 창업하게 될 그 로니 피그였죠. 로니 피그에게는 아식스와 얽힌 진한 추억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렸을 적에 리복의 펌프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사준 신발은 가성비가 좋은 아식스 젤라이트였고요. 로니 피그는 처음에는 젤라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점차 이 신발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가 일했던 데이비드지 매장에도 젤라이트를 가져다 팔았고요. 그리고 로니 피그는 아식스에 연락을 취했죠. 젤라이트는 저의 인생 신발인데요. 저희 데이비드지와 콜라보를 진행해 보시겠어요? 로니의 제안에 대한 아식스의 답 진행시켜였고요. 2007년 5월 로니 피그가 재창조한 젤라이트 3가 데이비드지에서 출시됐습니다. 이 신발을 월스트리트 저널의 에디터가 소개하면서 인기가 폭발했고요. 제품은 빛의 속도로 완판됐죠. 이후 로니 피그는 키스를 설립하면서 아식스와 무려 100
100종이 넘는 신발을 출시했습니다. 로니피그에게는 아식스를 쿨하게 만든 사나이라는 닉네임이 붙었고요. 그리고 로니피그만큼이나 아식스를 쿨하게 만든 사나이 또 있었는데요.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니노부였습니다. 2016년 키코는 떠오르는 신의 디자이너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는 채 2년이 되지 않았고요. 스투시와 콜라보를 진행했지만 아직 스타 디자이너까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아식스가 키코의 숨겨진 역량을 간파한 거죠. 마침 키코가 10년 이상 아식스 신발을 착용해온 아식스의 찐팬이기도 했고요. 아식스는 키코와의 협업을 시작했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키코는 아식스의 이러한 신뢰에 완벽하게 부응했죠. 처음에는 아식스의 클래식 모델에 새로운 컬러나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해냈고요. 2023년에는 아식스 노발리스라는 새로운 라인까지 런칭했죠. 또 키코가 제품을 보여주는 크리에이티브도 뻔한 스포츠 브랜드의 전형을 탈피했는데요. 예를 들어 키코가 아식스 젤 코리카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유명 포토그래퍼 유르겐 텔러에게 이 제품을 무작정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찍어달라고 요청했죠. 결국 유르겐 텔러는 자신이 휴가를 떠난 장소에서 아주 익살스러운 사진을 찍어왔고요. 키코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식스의 이미지를 창조한 거죠. 아식스는 세상에서 가장 쿨한 브랜드가 됐고요. 로니피그와 키코는 아식스 콜라보의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름값에 상관없이 재능이 보이면 기회를 준다. 완벽에 가까운 자유도를 준다. 오래오래 함께한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는 정확히 아식스와 반대로 합니다. 유명 디자이너와만 협업하려 하고 자유도를 찔끔찔끔 주고 일회성 콜라보에 머무는 거죠. 우리는 요즘 핫한 셀럽을 붙잡지 않습니다. 돈으로 승부를 볼 생각도 없고요. 대신 저희는 장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떠세요? 아식스의 콜라보는 윈윈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콜라보의 홍수 속에서도 아식스 같은 이런 윈윈 콜라보라면 결국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을 거고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오니스카 타이거는 핀란드의 육상 영웅 라세비렌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라세비렌은 경기 전날 밤 오니스카 타이거를 호출했는데요. 혹시 신발의 뒤꿈치 부분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나요? 신발 무게도 더 줄여주시고요. 라세비렌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나선 사람, 오니스카 키아치로 대표였습니다. 오니스카 대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라세비렌의 발에 꼭 맞도록 러닝화를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라세비렌은 5000m와 1000m 부문 금메달을 획득했죠. 오니스카 대표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경영의 비밀입니다. 오니스카 대표의 이 장인 정신은 지금도 아식스 문화에 깊이 배어 있는데요. 아식스가 후원하는 테니스 챔피언 노박 조코비치의 신발을 볼까요? 아식스는 특정 선수를 위한 테니스화를 제작하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조코비치의 플레이 스타일, 습관, 취향까지 세밀하게 파악해서 디자인에 반영하고요. 하나의 테니스화를 만들 때마다 8개에서 9개의 샘플을 만듭니다. 그 결과 코트 FF3 노박 같은 명품 테니스화가 탄생하는 거죠. 아식스가 저를 위해 개발한 신발을 다른 선수들도 신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이 신발이 최고라고 말하더군요. 이렇듯 아식스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위해 맞춤형 신발을 제작합니다. 선수들을 위한 최첨단 훈련센터까지 운영하고요. 그리고 아식스가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얻는 것, 데이터입니다. 40년 이상 축적된 선수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아식스 신제품을 개발하고요. 대표적인 제품이 아식스 메타스피드인데요. 아식스는 데이터를 통해서 상당수의 육상 선수들이 좁은 보폭으로 달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오로지 넓은 보폭용 러닝화만 존재했고요. 그래서 아식스는 좁은 보폭으로 달리는 선수들이 걸음수를 1.2% 줄일 수 있는 러닝화 메타스피드를 개발한 거죠. 메타스피드는 프로 선수뿐 아니라 일반 러너들에게까지도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아식스 신발은 극강의 기능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바로 이 점 때문에 아식스가 패션 시장에서도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가령 요즘 패셔니스타들의 사랑을 받는 아식스 젤 카야노를 볼까요? 사실 젤 카야노는 패셔너가 아닌 러닝화입니다. 충격을 완화하는 젤 패드 기술이 담겨 있고요. 러닝 전문 잡지 러너스 월드는 젤 카야노를 최고의 러닝화로 꼽은 적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신발을 운동선수가 아닌 패션 피플들이 더 많이 신는 거고요. 저는 젤 카야노가 최근 아식스의 인기 요인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식스 전 제품에 장인 정신에서 비롯되는 기술력을 담는다. 그 위에 트렌디한 디자인을 한 스푼 얻는다. 그 결과 타 브랜드의 어글리 슈즈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아식스만의 경제무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2023년 12월 아식스는 향후 몇 년간의 중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러너들의 경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최고의 기능성 러닝화 브랜드가 된다. 장인 정신 끝판왕 아식스다운 목표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슈도 오니츠카 키아치로가 설립한 회사다웠고요. 75년 전통의 아식스가 다시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아식스 다음에 집중했습니다. 로니피그, 키코 코스타니노부 같은 협업 파트너들과 오랜 기간 윈윈했고요. 그리고 오니츠카 키아치로의 장인 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갔죠. 어떠세요? 당장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아식스처럼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결국 빛을 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